이번 영상은 주변 지인의 요청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집을 진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들 해요. 너 10년 늙는다. 너 집 질 때 잘해라. 나도 집 지어서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걱정들, 정말 그 집 짓는 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염려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예비 건축주님이자 저희 절친한 지인분께서 저한테 이제 다음 영상은 10년 늙는 이유에 대해서, 건축주가 10년 늙는 이유에 대해서 그 컨텐츠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가지고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대표이사 박승호장입니다. 오늘은 건축주가 10년, 집을 지면 10년이 늙는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은 10년이 늙고 어떻게 하면 10년이 늙지 않는가. 그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 10년 늙는지를 알면 아마 10년을 늙지 않는 방법도 그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주가 10년 늙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축업체나 그 현장 소장을 잘못 만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하자가 많거나 아니면 하자 책임을 지으려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이행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유의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업체 또는 좋은 소장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복불복인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이미 건축 계약을 했고 현장 소정이 배정되어 있는 그 이후에 10년 늙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10년을 늙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정확한 스펙 없이 평당가에 계약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업자와 건축주 간의 스펙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당 얼마에 어느 것까지 해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조명은 어느 정도이고 마루는 어떤 것들이고 타일과 도기는 얼마 선에서 할 것이고 창문은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한다는 등등의 명확한 스펙이 없다면 건축주님은 계약한 평당가에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기대치를 높일 것이고, 반대로 이제 업자는 적은 평당가로 추가금 없이는 비싼 자재를 사용을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명확한 스펙이 없는 업체와의 계약하는 것이 10년 늙는 방법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부대 공사 또는 별도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예를 하나 들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터파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포크레인 들어왔을 때 정화조도 같이 묻어달라고 하거나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지상정이고 이제 정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건축주님이 하실 때는 보통은 현장 소장들은 네, 시간이 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시간이 되지 않으면 못 해드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터파기 할 때 터파기도 하고 그 바가지로 또 콘크리트 받아서 또 이제 버림타설도 하고 하다 보면 한나절을 꽉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하게 되면 당연한 것을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10년을 늙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장 소장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이제 그런 것들마다 이제 부딪히게 된다면, 이제 건축주님은 이제 건축주님대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현장 소장은 현장 소장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더 해주고 싶은 것도 이제 더 없어지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현장에서 이제 빠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어떠한 말을 붙여도 서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 소득이 없는 서로 간의 이제 시간 낭비를, 감정 낭비를 또 하게 되면서 이 건축주님들이 이제 10년을 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장 책임자, 현장 소장의 시공 능력을 의심하고 어설픈 지식이나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시공 방법에 대해서 자꾸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막상 이제 시작이 되면 어찌되었든 그 공사를 맡은 현장 소장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의에 따라서 품질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지적을 할 때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또 좋은 목소리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이 현장과 이제 또 맞지 않는 지적일 확률이 또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소장은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지만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건 저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현장 소장도 더 이상 이제 설명을 하려 하지 않게 되면서 현장 소장과 이제 건축주님과 사이가 서먹해지고 서로에게 이제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장 소장을 믿고 맡기게 되면 그것만큼 마음 편하게 집을 짓는 방법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간섭을 한다 할지라도 건축물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할 부분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집을 다 짓고 나면 어차피 염려했던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물론 건축주님이 가장 이제 속상하겠지만은 그 현장 책임자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자를 내는 현장 책임자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또 그만큼 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자가 난다. 뭐가 됐든 현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장 소장을 믿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늘는 이유의 세 번째는 현장 책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10년 늘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명확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두 번째, 공짜로 진행되는 공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책임자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자.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10년이 늙고,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7년이 늙고,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이 늙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네. 오늘 내린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가이드북 신청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 신청은 저희 이메일, 이 자막에 나가는 이메일로 저희에게 이제 성함과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어서 가이드북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가이드북을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10년이 늙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공유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